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2019년 2월, 예, 이번에 시험 본 거, 서울시 시험 본 거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유인물은 다 받으셨을 거고요. 이번에 시험 저번보다 어려웠습니다. 저번에는 되게 쉬웠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거의 만점을 때려야 된다 그랬는데 그거보다는 좀 난이도가 있긴 있었어요. 근데 그거 감안하더라도 최대로 많이 틀려. 2개는 틀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나머지 실수했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2개 정도 틀리면 이제 이건 최대로. 근데 운이 좋았다. 그럼 이제 1개. 근데 제가 알고 있는 분은 만점 받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은 이제 좀 오래되긴 해서 한 3수 정도 됐는데 그래도 하여튼 다 맞았다 얘기를 해서 다 맞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좀 천천히 했으면 다 맞을 확률도 꽤나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다가 보면 이제 있을 건데, 제가 이제 총평에는 이제 이미 올려놨는데, 거기 보시면 이제 뭐 BPRS 정기관리군 이러면서 한 5문제 정도 나왔고요. 행정에서 보건의료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 보건소 기능 지역보건법까지 해서 여기 한 4문제 정도 나왔습니다. 역학에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도 보통 한 3문제, 한 4문제 나왔는데 요번에도 변함없이 한 4문제 정도 나왔고요. 환경이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나왔는데 요게 좀 말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그동안 단골 문제였던 산업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학교도 슬슬 끊어지기 시작하나 봐. 학교도 안 나왔고요. 보건교육, 예, 겨우 한 문제 딸랑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모자보건, 이게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모자보건도 이번에 하나도 문제가 안 나왔고요. 인구 나왔고, 가족간호는 뭐 우리 예상대로. 원래 가족간호가 많이 나오면 2개, 근데 이번에 3개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나왔고요. 그런데 재난, 역시 우리 알고 있는 것대로 한 문제 정도 꼭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요번에 문제를 쭉 훑어보면, 책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베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거 문제를 공개하다 보니까 말들이 많아질 것 같아서 책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다 그냥 해서 그대로 복사해서 그대로 붙이고 이렇게 이제 문제를 냈었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런 생각. 자, 그래서 보시면 제일 처음부터 보시면요. 우리나라 보건의료제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 그래서 이건 좀 쉬운 거죠. 그죠? 답은 4번이에요. 우리는 예방 중심이 아니라 치료 위주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고 나머지 민간 보건의료 다수 차지하는 건 아실 거고 환자가 자유롭게 의료 제공자를 선택하는 거. 이건 의료 제공자도 마찬가지야. 그 재량권이 모두 본인한테 있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그다음에 국민의료비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건 아실 거예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거는 증가 속도가 OECD 가입국 중에서 제1이라는 거. 이제 증가 속도가 되게 빠르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하여튼 답은 이건 아주 쉽게 4번일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자, 후천사 면역겹증 예방법 딱 나오면 우리 이거 안 배웠는데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래서 또 이거 멘붕 상태 오면 골치 아픈데 근데 이거 우리 뭘로 풀 수 있어요? 감염병 예방법. 법정 감염병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거든요. 우리 법정 감염병 생기면 누구에게 신고해요? 기본으로 보건소장에게.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이건 법을 모르더라도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일 거예요. 3번입니다. 우리 노인장기 요양보험 같은 경우는 충분히 우리 연습을 했기 때문에 자, 1번 보시면 자,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구속되어 있어서 아니죠. 뭐예요? 독립치산제잖아. 예, 그래서 이거는 구속되어 있지 않다. 1번은 분명히 틀린 거고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설립된 기존의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관리 운영기관으로 하고 있다. 맞죠? 예, 공단이 요 일도 하고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재원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있는 거죠. 그치? 100분의 15 또는 100분의 20.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장기요양보험료, 국가지자체 부담. 예,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3가지로 재원이 이루어져 있어. 본인부담금, 보험료, 그 다음에 국가지자체 부담. 요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고요. 4번은 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이면 치매, 뇌혈관성, 파킨슨 등의 노인성 질환. 여기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6개월, 이것도 맞죠? 6개월 이상 혼자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병원에 입원하고 이거는 아니죠. 그래서 틀린 거고.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자, 4번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한 BPRS. 야, 요게 계산하는 게 나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너무 쉽죠, 이건. 그래서 장난하나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쉬웠습니다.
자, 보시면 A가 문제의 크기, B가 심각도, 그 다음에 사업의 추정 효과가 C. 그래서 요 식이 뭐 있었어요? A 플러스 2B 곱하기 C.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봤더니 높은 비만율이 20이 나올 겁니다. 20. 높은 흡연율이 34가 나와요. 그리고 높은 암 사망률이 18. 그리고 높은 고혈압 유병률이 75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1순위는 높은 고혈압 유병률 4번이 되는 거죠. 자, 5번입니다. 자, 이것도 너무 쉽죠? 가족의 발달 가업. 그렇죠? 게다가 첫 아이가 6세에서 13세예요. 그럼 뭐예요? 학령기입니다. 그래서 학령기는 당연히 답은 3번이고요. 자, 1번은 어느 단계? 1번. 부부관계 재학립이야. 예, 중년기예요. 재학립이 있기 때문에 중년기. 세대 간의 충돌이 대출하는 거는 청소년기의 대표적인 과업이죠. 그리고 서로의 친척에 대해서 이해를 한다는 거는 가족의 시작이겠죠. 시작. 예, 그래서 답은 3번. 자, 6번 보세요. 얼마나 쉬워요. 이건 말도 안 되는 문제죠. 저는 이거 보고 아니 설마 이렇게 쉽게 나올 일이 있어? 그래서 자꾸 들여다봤는데 역시 쉽게 나왔더라고요. 자, 고혈압 발생률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자, 고혈압 발생률이니까 뭐예요? 인구 수분에 새로 발생한 환자. 그러면 인구가 1000명이고 분의 40. 근데 여기서 뭐예요? 거기 200명을 빼줘야 되겠죠. 왜? 고혈압을 이미 진단받았어. 그러니까 기존의 환자는 빼줘야 되겠죠. 결국 1000에서 200을 뺀 거 800분의 4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을 해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치? 자, 7번입니다.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죠. 그렇죠? 위암하면은 40세입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대장암 50세 남녀 1년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유방암은 40세 이상의 여성이고 2년이죠. 그다음에 간암은 40세 이상의 남녀 중에 고위험군 6개월. 예, 그래서 답은 2번. 이것도 아주 쉽습니다. 자, 8번이요. 요게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알려드렸던 기억이 나요. 우리 책에 있었었죠. 그러면서 제가 이런 문제 나오면 진짜 멘붕이겠다. 근데 이게 딱하니 나왔습니다. 뭐 어떡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책에 있는 거 그대로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이게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보시면 허약노인 판정 점수가 6점인 75세 여성. 이게 6점, 이게 집중관리군이거든요. 집중관리군. 우리 책에 그대로 나옵니다. 이 문구가. 당하혈색소 6.5% 그리고 흡연이면은 자기역량 지원군이에요. 그치? 그래서 수축기압 145 그리고 비만 집중관리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분명히 우리 책에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분이 틀려라 이러면서 한 건데 이것도 맞으신 분이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하여튼 답은 4번이었고요. 자, 문제는 9번입니다. 자, 상수의 정수 과정 그래서 제가 인공 정수 과정이 맨 처음에는 뭐였었냐면 스크리닝 들어오면서 스크리닝 그 다음에 침사 그 다음에 침점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과 그 다음에 소독이었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예. 그리고 정수장을 떠나는 거죠. 근데 제가 여기서 폭기가 있다. 폭기는 뭐를? 침전을 가운데 두고 폭기를 여기다 해도 되고 또는 여기로 해도 된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두 개가 다 나왔어요. 보기 중에. 그죠? 근데 우리 간호학 책에서는요. 침전 다음에 폭기가 대부분이에요. 거의 80%가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20%는 그냥 폭기 얼추 이렇게 뭐랄까 둘이 뭉실하게 폭기 및 침전 뭐 이렇게만 돼 있었어요. 나머지 20% 책이.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이제 환경하시는 분, 전공하시는 분 교수님한테 물어봤더니 폭기가 앞에 있는 게 맞대요. 기본이 맞대요. 근데 그분이 근데 뒤에도 괜찮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가르쳐줄 때 앞에도 괜찮고 뒤에도 괜찮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환경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우리 간호학은 받아들일 때 뒤에다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응?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이의제기를 좀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를 내시는 교수님이 책만 보고 그대로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책대로 하면 되겠지, 뭐 별 이상 없겠지라고 하신 거예요. 근데 환경 전공을 하시는 분들은 PD 또 뒤도 괜찮아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결국 1번 아니면 4번이래요. 이럴 경우는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의제기를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험분 계신 분 있으면 이의제기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요거는 일단 답은 4번이라고 공개됐지만 1번도 괜찮다. 근데 우리 다음에 시험 볼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또 시험 문제 드려야 되지. 시험 문제 내시는 분에. 그러니까 다음에는, 4번을 외우긴 해야 되겠구나. 하여튼. 근데 이럴 경우도 다음에는 또 4번을 슬쩍 뺏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1번이 답이어야지. 그렇죠? 항상 이건 우리 머릿속에 기억은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그게 문제인 거고요. 자, 10번 같은 경우는 가족 밀착도인데요. 요게 이제 조금 그 기호가 약간 변형이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드린 그 유인물 하나 있을 거예요. 자, 거기 보시면, 거기 10번에 가족 밀착도 있을 겁니다. 거기 보시면, 가족 구성원을 둥글게 배치해서 남자는 네모, 여자는 동그라미. 이건 우리 다 알고 있는 걸 겁니다. 자, 기호 안에 간단하게 구성원의 가족 내 위치, 엄마, 아빠, 그리고 나이,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끔 돼 있고, 가족 2명을 한 조로 합니다. 그래서 둘 간의 관계를 체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자, 기호 보세요. 친밀감이 약한 게 직선이 하나야. 그리고 친밀감이 서로 친밀한 게 2개. 아주 친밀해. 그러면 매우 밀착된 게 이제 직선 3개입니다. 그리고 갈등이 있는 거. 그리고 이게 톱니바퀴라고 하나요? 톱니바퀴가 2개면 갈등이 심한 관계. 그래서 이게 조금 약간 변형된 기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그래서 봤더니 1번에 세대주는 동그라미로 한 게 아니라 여자는 동그라미, 남자는 네모.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가족 구성원을 둥글게 배치하는 거죠. 둥글게. 그리고 기호 안에 가족 내 위치와 나이를 기록한 거. 예, 맞지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지금 어때요?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가 친밀감이 약하니까 직선 하나로 놔야 되겠죠. 직선 하나. 네, 그렇게 해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인 거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다 안 알려드려도 되지. 남편과 아내는 서로 친밀해. 그러니까 직선이 2개. 뭐 그래서 다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고, 물론 약간 기호가 변형됐지, 우리가 배운 거하고 좀 다르지만 그래도 수월하게 고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하시고요. 11번 같은 경우가 제가 예전에 한번 문제풀이 할 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더라도 잠깐 보시면, 자, 가족이 경험할 수 있는 문제와 각 단계에서 있을 수 있는 문제 상황에, 그러니까 있을 수 있는 문제 상황에 대해서 효율적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정보를 알고 평가하는 도움을 준다 그랬어. 결국 이게 일어날 것 같아. 이거를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라고 안내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예측적 안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답을 쓸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월하게 하긴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예측적 안내에 대해서는 제가 유인물에 거기 써놨을 겁니다. 보시면 가족 생활환을 통해, 그 사이클을 통해서 가족이 앞으로 부딪히게 될 문제를 미리 안내해서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주는 것을 우리 예측적 안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건 대부분 그 가족을 대상으로 사정할 때 이런 걸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고. 자, 12번 같은 경우, 요게 이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라고 있어요, 진짜. 근데 거기에 제시되는 업무 중에 재난관리 중 어느 단계이냐라고 해서 요게 법대로 가면 제가 유인물에 갖고 와봤습니다. 법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5장이 그 재난 대비 단계거든요. 거기에 43조 재난관리 자원의 비출 및 비축 및 관리. 그래서 요게 그게 첫 번째 있죠. 이제 첫 번째 그대로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재난 현장 요게 그 세 번째 있을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위기관리 매뉴얼 요것도 동그라미 7번에 그대로 있을 거고요. 안전기준의 등록도 동그라미 10번에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법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갖다가 이제 제시한 거긴 한데, 이걸 몰라도 알지 않을까요? 힘들어요, 이거? 왜냐면, 맨 처음에 예방이고, 대난, 대응, 복구, 요 단계는 아실 거예요. 근데 우리 대비 단계는 사건이 일어난 거야, 안 하는 거야? 아직 일어난 건 아니에요. 준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난관리 자원의 비축 및 관리야. 그러니까 비축이니까 미리 가져다가 그다음 비축해두고 관리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건이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가만히 읽어보시면. 그래서 이것도 구하기는 쉬웠을 겁니다. 그래서 답은 2번 금방 구하기 쉬웠을 거고, 이걸 차라리 제가 법을 진짜 제시했으면 여러분 안 해왔을걸요. 그치? 근데 하여튼 이런 법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것도 수월하게 답은 골랐을 것 같아요. 자, 13번입니다. 자, 13번 보시면 제시된 시나리오를 활용해서, 자, 제시 누가 하겠어요? 가리키는 사람, 교수가 하겠죠. 네? 그 교육자가 시나리오가 문제를 집어 던져주는 거죠. 이거를 통해서 뭐를 알 수 있어? PBL, 문제중심 학습법이라고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학습에 대한 동기 유발, 학습의 자발적인 참여.
자발적인 참여, 그러니까 결국 능동적인 거죠. 능동적인 거. 그럼 능동적인 거 하면은 생각나는 거, 인지주의. 생각나셔야 되겠죠. 그렇죠? 인지주의랑 비슷한 애가 또 누구였었어요? 구성주의였었잖아요. 예, 그러면 인지주의 아니면 구성주의로 가셔야 돼. 그래서 봤더니 보기 중에 문제중심법하고 구성주의가 있는 건 4번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수월하게 답은 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다른 거는 보나만 하고요. 답은 4번이고, 그 다음에 14번입니다. 이것도 엄청 쉽죠? 자, 보시면, 심내열관계 질환의 유병을 예방하고자, 자, 보시면 두 집단입니다. 두 개의 집단을 할당한 후, 한쪽 집단에만 체중 관리를 시키고, 나머지는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고 코호투 이러면 절대로 안 되죠. 이건 했고 안 했고잖아. 이거를 이렇게 어떤 조작을 한 거잖아요. 실험적인 조작을. 그러니까 이건 당연히 실험 연구로 나가셔야 돼. 이걸 코호투로 했다면 이거는 잘 모르시는 거죠. 본인이. 하여튼 답은 4번인 거고요. 자, 15번입니다. 15번 제가 요거 헬스플랜 2020의 대표 지표 이거는 꼭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었던 거고, 이것도 금방 나올 겁니다. 노인 건강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노인 활동 제한율 있죠. ADL 이런 걸로 하잖아요. 근데 치매로 했으니까 아니구나라고 느끼시면 되고, 이것도 쉽게 구할 수 있었을 거고요. 자, 보건소의 기능 나올 게 나왔죠. 그렇죠? 그래서 보건소의 기능을 자꾸만 눈여겨봐라라고 했는데 아주 쉽게 그대로 나왔습니다. 건강 친화적인 거 나왔고, 그 다음에 보건의료 정책 이거 있었고, 두 번째 있었던 겁니다.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요거 좀 흔들렸으려나? 요거 보고 하여튼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관련기관 단체 학교 있었었죠. 그래서 요것도 역시 수월하게 답은 골랐을 거예요. 4번이고. 자, 17번 같은 경우는 조금 계산하기가 좀 이게 복잡한 건 아니고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거 보시면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모분의 뭐예요? 예? 이거 구하는 식 뭐예요?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어떻게 할까요? 전체 인구 중에서 65세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그럼 전체 인구가 1,500, 그치? 그러니까 1,500분의, 자, 65세 이상 노인이 몇 명이에요? 300명이죠. 300명. 300명 곱하기 퍼센트 해야 되겠죠. 100. 그래서 몇 퍼센트예요? 20% 나올 겁니다. 그럼 20%면 뭐예요? 초고령이 되는 거죠. 초고령. 근데 여기는 고령사회라 그랬으니까 틀린 거고요. 자, 노년부양비 하면은 뭐 분해냐면 15세에서 64세분의 65세 이상이죠. 그렇지? 그러면 15세에서 64세면 다 더해야 되겠죠. 다 더하면 몇이 나와요? 몇이 나와요? 1000명이 나와요. 더하면. 그래서 1000명 분의 65세 이상이니까 300명. 곱하기 100을 하는 거죠. 예, 그랬더니 답은 30%가 나올 겁니다. 30%. 그래서 노년부양비가 50이 아니라 30%가 나와. 그래서 틀린 거고요. 자, 노령화 지수 하면은, 네, 노령화 지수입니다. 자, 밑에가 0세에서 14세 분의 65세 이상이죠. 그러면 0세에서 14세가 200명, 65세 이상이 300명, 곱하기 100을 하니까 답은 150%가 나오는 거죠. 근데 150% 여기 나왔으니까 답은 3번이네. 이렇게 있고. 자, 유년부양비도 보시면 유년부양비입니다. 그러면 15세에서 64세분의 그 다음에 14세 미만. 그치? 14세 미만. 그러면 자, 15세에서 64세가 1000. 그죠? 이 중에 64세 미만이 200인가? 200이죠? 200. 네. 그래서 곱하기 100해서, 네. 그래서 20%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것도 계산하는 건 쉬워.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마음은 급한데. 그래서 답은 3번.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18번 우리 뉴만이론, 워낙 유명한 뉴만이론. 이것도 그 어느 출판사라고 얘기는 못하지만 책에 있는 그 내용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문제 내시는 분이 조금 이쪽에서 잘 모르시는 분인가 보다.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그대로 옮겼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까워요. 기존에 문제 내신 교수님은 아니세요, 확실히. 기존에 문제 내신 교수님은 이걸 막 생각을 해서 했는데 이걸 그대로 옮겼습니다. 그대로. 그래서 그게 좀 속상하긴 하더라고요. 일단 1번은 대상 체계가 스트레스 원에 의해 기본 구조가 침투되는 것을 보호하는 거야. 자, 기본 구조가 침투되는 걸 보호하는 거는 기본 구조 바깥에 있는 거지. 예, 저항선이죠, 저항선. 자, 두 번째입니다. 개인의 일상적인 대처 유형에서 답이 딱 나와야 돼. 일상적인 거. 뭐예요? 정상방어선이죠. 정상방어선.
자, 세 번째입니다. 저항선 바깥에 존재하는데, 그럼 저항선인가? 근데 좀 더 읽어보셔야 되겠지? 대상자의 안전 상태 혹은 스트레스 원인에 대해서 정상 범위로 반응하는 거야. 이게 뭐예요? 정상 방어선이죠. 그래서 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외적 변화에 방어할 잠재력을 가지고 환경과 상호작용. 그게 가장 큰 힌트겠지. 그래서 답은 4번. 이것도 고르기 좀 쉬웠을 거고요. 자, 19번 지역보건법. 이것도 법 내용을 그대로 좀 제시한 건데, 자, 우리 보건소 매년 실태조사 하는 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맞는 거고, 자, 보건소장은 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보건주소의 직원 업무에 있어서 지도 감독하는 것도 역시 아실 거고요. 자, 우리 그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는 교육이 두 개인 건 아실 거예요. 기본교육훈련이 있고 전문교육훈련이 있었을 거예요. 기본교육훈련은 3주. 그리고 전문교육훈련이 일종의 그 재직자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주일 합니다. 일주일. 근데 이걸 좀 반대로 했으니까 답은 3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4번도 우리 알고 계시죠? 그 전자화 하는 거. 그치? 그래서 보건의료 정보 시스템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 장관. 이것도 우리 이미 아시는 거고. 그래서 답은 3번. 이것도 좀 수월했었을 겁니다. 자, 20번 보시면, 자, 요게 힌트는 뭐예요? 적합한 의사결정을 내리도록 도와준다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 거기에 관여를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변화 촉진자. 그래서 수월한 건 되게 수월한데 결국 조금 헷갈리는 게 뭐 있었어요? 아까 말한 8번. 이게 조금 멘붕 상태일 것 같고, 9번은 1번하고 4번 중에 좀 헷갈릴 것 같고. 그래서 요 두 개를 틀렸다고 해도 90점. 나머지는 실수할 게 거의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번보다는 난이도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평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걸로써 다음에 보는 서울시 어떨 것 같아? 응? 책대로는 안 나오겠다. 책대로 그대로 나와도 분명히 이게 뭐가 말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책대로는 안 나오겠다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 그래서 그것도 보시고. 하여튼, 요번에 서울시는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